경기도의 어느 고요한 산자락. 시내에서도 깊숙이 들어간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기묘한 하우스가 있습니다.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아, 책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곳, 서점. 인 줄 알았는데 짠 하는 분위기가 뭔가 시끌벅적하네요. 파티하려고 왔습니다. 파티? 여긴 또 미술학원 분위기인데요. 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책을 보시면 책방인 거고, 그림을 그리시면 화방인 거고, 나무를 보시면 공원인 거고, 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곳입니다. 꿈의 궁전입니다. 꿈의 궁전? 손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오케이라는 꿈의 궁전. 근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나오나요? 빵빵 터트려서 40억 벌었습니다. 40억이요, 40억. 와우! 어블리버블! 연매출 40억이라는 갑부의 빵빵한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썰렁한 길을 따라 갑부가 있다는 곳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설마? 지금 만차예요? 네, 지금 만찰해서 지금 상황이 좀 바로 빠질 상황이 아니라 좀 있어야 돼서 일단 돌아가셔서 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상황 죄송합니다. 이야, 대체 손님이 얼마나 많길래 입구부터? 동네 한 바퀴를 돌고서야 겨우 입성한 제작진. 우와,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주차 너무 많은데 이거? 차 몇 대야 이게 다? 와, 엄청나네요. 썰렁한 겨울 풍경과 달리 이곳은 주차 공간 찾는 것도 힘들 만큼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대체 이 많은 손님들이 이 외곽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손님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 이야, 그야말로 문전성시네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자, 2층은 어떨까요? 세상에 2층도 이미 손님들이 점령. 이렇게 넓은데도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니. 이 사실을 모르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들. 왜 오시나 했더니 이 빵 때문이었네요. 저마다 쟁반 하나씩 들고 빵 고르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종류만 해도 무려 100여 가지. 동네 사람뿐 아니라 빵 좀 아는 사람들이 빵지 순례를 올 정도로 유명하다는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까지. 한 입 넣는 순간 달콤함에 사르르 녹을 것 같네요. 여기 어떤 빵이 맛있나요? 몽블랑을 남편 추천으로 먹어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저는 자주 와요. 꼬마 공주님 취향에도 딱 맞다는데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세상에 이 빵을 이렇게 뭐 특이해? 어때요? 너무 맛있다. 대박이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평소 미식가라는 청년의 반응은? 아 근데 위에 감자네 감자. 감자? 100여 가지가 넘는 빵 중에서도 특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베스트 1은? 저 강아지 빵 먹으러 왔어요. 옥수수 빵이요. 저 곰돌이빵 먹으러 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봐봐. 곰돌이도 있어. 시선 집중! 눈으로 먼저 먹게 된다는 귀엽고 특이한 빵들의 향연!
진짜 신기하다. 와, 우리 여보 심진아 씨 오면 난리 나겠네. 자주 와요. 자주 오세요? 왜 자주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이걸 좋아해요. 밧줄빵이요. 밧줄빵이요? 밧줄을 닮은 빵이요? 여기 가게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요. 왜 고르신 거예요? 여기 시그니처라 해가지고. 오, 시그니처. 아, 그러고 보니 진짜 밧줄 닮았네요. 다른 곳에선 보기 어려운 색다른 빵들의 유혹. 그런데 그때 윤석열 봐봐. 빵을 저걸로 만들어. 빵을 뭘로 만들길래 갑자기 이렇게나 손님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어라? 이건 아까 손님들이 말하던 그 밧줄 닮은 빵이잖아요. 뭔진 몰라도 일단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찍는 걸 보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빵이 있나요? 토치로 초밥 굽는 건 봤어도 빵 굽는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불맛 입힌 빵에 저만 놀란 거 아니죠? 빵에다가 토치하는 게 신기했어요. 빵집에서 보셔보는 게 정말 신기하고 특이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빵은 진짜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기록해야 되는 빵이에요? 네. 시그니처 빵인 만큼 네. 이런 거 찍어가지고 네. 많이 자랑을 해야 돼요. 화려한 퍼포먼스 불쇼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이 특이한 빵을 만드신 분이세요? 예, 제가 이 베이커리 카페 대표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체이노 가프. 대표 상품은 지금 뭐 딸기 로포 데니시라고 하는 일명 밧줄빵으로 불리는 제품이고요. 저희는 뭐 좀 있어 보이려고 딸기 로프 크림 데니시라고 이제 네이밍을 해가지고 가격표를 붙여놨는데 손님들이 보기에 이렇게 밧줄같이들도 말려 있는 걸 보고서 밧줄빵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지금의 이제 밧줄빵이라는 대표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밧줄 닮은 빵 하나로 매출이 500만 원까지 나왔다고요? 아니 여기에 얼마나 특별한 맛이 숨어 있길래 일매출 500만 원까지 나왔을까요? 밧줄을 닮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맛에도 어떤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내가 원래 단 거 잘 못 먹거든. 근데 딱 적당히 먹어. 크림이 듬뿍 들었지만 많이 달지 않다? 그래서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걸까요? 크림빵 사잖아요. 들어있는 크림빵보다 고급스러운 맛? 크림이? 엄청 고급스러운 맛? 손에 묻은 크림까지 쪽쪽 아까울 정도인가 봐요. 느껴지 않으니까 난 독특한 인증만에 크림인지는 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나? 고급스러운 크림과 바삭한 빵의 조화,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가 일품이라는데요. 추천해 주셔서 이제 먹었는데 추천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빵은 많이 먹으면 물리고 그런데 이거는 담백하고 많이 달지 않으며 커피랑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맛있던데 꽤? 맛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먹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사 먹는 거예요? 4-5번. 4-5번이나 사 먹었어요? 네. 맛이 어때서 그렇게 4-5번이나 먹었어요? 이게 딸기의 달달함과 슈크림 달달함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일반 페이스트리 빵과는 다른 가쁘만의 어떤 비법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거 아니에요? 공개 불가 1급 비밀이라는 레시피. 보신 끝에 특별히 서민가뿐만을 위해 일부 공개해 주신다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하던 도중 뭔가를 통째로 넣는 가뿌. 밀가루 이불로 살포시 덮어주는데요. 지금 넣으신 그 하얀색 파는 뭐예요?
버터입니다. 버터가 끓으면서 이렇게 반죽과 버터의 층이 이렇게 얇게 형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삭바삭한 식감을 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페이스트리다 보니 겹겹이 만드는 게 중요 포인트. 4번 접기 2번 하고 3번 접기 1번 해가지고 총 48겹의 결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48겹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래요? 정말? 저희가 그러면 확인해봐도 돼요? 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씩은 세면 돼요, 제가? 겹이 많을수록 바삭하고 촉촉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48겹 많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밧줄 모양을 만들 차례. 여기 요 끝에만 돌려주는 거죠. 밧줄 모양이. 오, 진짜 밧줄 같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왼손으로 반죽을 잡고 오른손 손목 스냅을 이용해 스르륵 스르륵 반죽을 꼬아 동그랗게 말아주면 밧줄 모양 완성. 근데 엄청 뚝딱뚝딱 만드시네. 뚝딱뚝딱 만들어야 밥 먹고 살지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곧 재산이죠. 뚝딱뚝딱 순식간에 반죽을 만들어 1시간 30분 발효를 거치면 짜잔! 이렇게 오동통살이 오른 반죽을 만날 수 있답니다. 시간과 온도가 만들어낸 마법. 발효가 끝난 반죽은 오븐에 구워주는데요. 밀가루 반죽 사이사이에 들어간 버터가 녹아들면서 48겹의 맛있는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맛있겠네요. 이 색깔이 골드 브라운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식감을 자극하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색깔입니다. 밧줄 닮은 빵 완성인 줄 아셨죠? 안 돼! 크림 빼먹으면 안 돼! 이게 바로 특별한 풍미를 내는 크림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크림에 뭐가 섞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천연 바닐라 열매를 써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고가의 식재료입니다. 비싼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팍팍 투자하는 것이 갑부의 비결. 커스터드 크림 사이사이 보이는 요 까만 점들이 바닐라 빈을 넣었다는 증거랍니다. 밧줄 닮은 빵의 완성은 손님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뤄지는데요. 잘라진 빵의 단면에 커스터드 크림을 듬뿍 올려 펴 바른 후 설탕을 솔솔솔 뿌려줍니다. 지금부터는 쇼타임! 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한 불꽃 퍼포먼스 파이어! 설탕이 마치 카라멜처럼 녹아들었는데요. 여기에 달콤한 딸기를 토핑으로 올리고 활용 점정 슈거 파우더로 한방눈을 쫙 내려주면 손님들의 입맛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는 시그니처 빵 완성! 바삭한 겉면과 촉촉한 크림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는데요. 눈을 못 떼시네요. 눈을 못 떼셔요. 실제로 만드는 거 보니까 더 맛있어 보이고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 사고 버틸 수 있나요? 먹고 싶어졌어요. 근데 보시니까 좀 어때요? 되게 신기해요. 불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보러 오셨다가 그냥 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는 빵이야 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무리 보기에 맛있어 보여도 지갑을 열기까지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생각해낸 갑부의 아이디어. 손님들 눈앞에서 빵을 만들고 신기한 퍼포먼스를 하자. 덕분에 손님들의 지갑이 술술 열렸다는데요. 그런데 밧줄빵이 언제 나와요? 오늘은 일찍 끝났나 봐요? 네, 보통 10시 나와서 일찍 끝나면 좀 4시 전에 올 때마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시간을 알고 다시 그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빠지고 오려고. 몇 번 왔는데 빵이 좋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종류가 하나도 없네. 어떻게 지금 다
다 했다는데 빵. 4시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빵이 없어. 1시간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뭐 살 게 없네. 빵이 없어 슬픈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4시만 되면 웬만한 빵들은 이미 완판된답니다. 바쁜 하루의 끝. 자, 과연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95만 원인 건 아니죠? 95만 원,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아니,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요? 현금이요. 현금 들어온 게. 현금이 그 카드가 너무 많으신 거구나. 카드 매출이. 거의 카드죠, 요새는. 네. 자, 이제 진짜 갑부의 하루 매출이 공개됩니다. 포스하고 포스하고 이거 포스 매출입니다. 그렇구나. 둘이 합쳐서 이제 합쳐야 오늘 매출인 거죠. 첫 번째 포스기의 매출은 820여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와라 두 번째 포스기. 오늘 하루 매출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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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0. 예? 1,500? 1570여만 원? 이거 실화죠? 두 개 영수증을 합치면 오늘 하루 매출은 무려 2,400 정도 나왔네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2,400만 원이요? 오마이갓. 주말이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한 평일에는 한 어느 정도세요? 항상 일정하지는 않은데 좀 뭐 바쁘면 한 1,000만 원 나오고요. 한차 남은 한 600만 원, 7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빵으로 빵빵 터트린 갑부의 연매출 약 40억 원. 빵을 팔아서 이렇게까지 매출이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점포들을 보면은 항상 대표 상품들을 갖고 있거든요. 히트 상품이 나오면은 매출이 이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이렇게 지나가다 꺾이게 되잖아요. 그 시점에 제2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꺾이다가 이것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 뭐 이렇게 연구 개발해가지고 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밧줄 닮은 빵으로 인기를 얻은 갑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제2, 제3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가게 매출도 쑥쑥 올랐답니다. 스테디셀러인 밧줄 닮은 빵에 이어 두 번째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히트 빵은 찜틀빵이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골랐습니다. 찜틀 모양 빵? 이건가 봐요. 모양이 약간 신박해서요. 처음 봤어요. 이제 몽블랑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찜틀 모양? 이렇게 생긴 거는 처음 봤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으시네요. 이거 숫자까지 써 있으니까 좀 특이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예상이 안 되는 맛. 예상이 안 되는 맛이다. 예상이 안 될 것 같아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커피야 같은 거 알 것 같아. 커피가 안 날 것 같아요. 어릴 때 다들 찜틀 한 번씩 뛰어보셨죠? 그 찜틀이 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찜틀 모양 빵은 만드는 것도 범상치 않습니다. 신기한 모양의 틀이 눈에 띄는데요. 저희 점포만 있는 틀입니다, 이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뭐 기존에 이런 틀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특별 주문해갖고 틀을 맞췄어요. 찜틀 모양을 보다 완벽하게 구현해내기 위해 틀을 주문 제작. 지금껏 없던 틀이라 만드는데 꽤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후회는 없답니다. 찜틀 모양을 각인시킨 덕분에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 이건 찜틀에 표시된 단이잖아요. 1단, 2단, 3단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드셨네요. 단입술을 나타내는 이런 특징까지 나와야 좀 더 이제 찜틀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찜틀 모양 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모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뛰어넘자 이런 뜻을 담아서 겉바 속초라고 겉에는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속에는 이제 촉촉한 맛이 나는 버터의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코로나를 띵틀처럼 폴짝 뛰어넘자는 의미로 만든 빵. 겉은 달달하고 바삭, 속은 층층이 버터의 풍미가 가득하다는데요. 남다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가부. 어떻게 처음 빵과 사랑에 빠지게 되셨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아버님하고 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담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제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계 쪽을 제안해 주셨어요. 안경, 제빵, 귀금속 이 중에 하나 기술을 배워보면 어떠니? 생각해볼게요, 아버지. 하고 싶은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청년 시절. 아버지의 말씀을 계기로 가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데요. 그때 가부의 눈에 운명처럼 띈 것이 있으니 바로 제과 제빵 학원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크게 뭐 공부를 잘한 편도 아니었고 이제 흥미도 없고 그랬었는데, 빵 공부는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한테. 빵이라는 게 똑같은 제품을 매일 만들지만은 그날 내 뭐 작업 환경이라든가 뭐 반죽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미세하게 조율해야지만 끝맛이 되게 그 여운이 남는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하다 보니까 벌써 30몇 년이 지났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저한테 잘 맞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35년째 만들어도 재밌다는 빵 만들기. 그런데 제작진은 촬영 도중 의외의 재료를 맞닥뜨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이 강렬한 향. 대파! 대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희가 대파 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파 재료에 들어가는 재료를 썰고 있었습니다. 대파로 빵을 만들어요? 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본 제품이라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분명 빵집인데 갑자기 중국집 분위기? 빵집에서 이렇게 파 냄새가 진동하기는 처음이네요. 대표님 여기 중국집도 아니고 이렇게 파를 많이 볶고 계신 거예요? 파가 조금 그 매운맛이 있어가지고 약한 불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볶아주면은 매운맛도 날아가고 파의 그 단맛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볶아줘야 됩니다. 매운맛을 없앤 대파에 햄과 고체 화이트 소스를 넣어 토핑을 만드는데요. 대파를 넣는 빵이라, 야,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장어집 같은 데 가면은 장어 구울 때 이제 뭐 장어 기름에 대파 버무려서 이렇게 구워주는 거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갖고 저희 와이프가 좋아해서 만들게 된 제품이에요. 어느 날 문득 아내와 장어를 먹다 탄생한 빵. 오븐에 구워 대파의 달큼함을 한층 높였답니다. 대파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올려져 있으니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당연지사. 보기만 해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맛인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왜요? 입질이 슬슬 오나? 고깃집 가면 있는 파절이 있잖아. 그게 빵 위에 올라왔나 보다. 파채 무침 맛? 자꾸 손이 가게 하죠. 끌리는 맛인데. 자꾸 끌리는 맛? 생각보다 달콤하고 매운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설렁탕을 한 숟갈 떴을 때 파랑 같이 먹는 맛이 나긴 하는데 이상하진 않아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약간 노릇하게 구워진 파 맛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버릇이라고 할까, 이제 빵만이 아니고 뭘 먹더라도 이거 뭐지? 이거 맛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제품에 구현해 볼까?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는 거죠. 갑부의 맛있는 도전은 손님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치즈 아니고요, 버터예요, 버터. 버터빵이라고 저희 시그니처 제품이 있거든요. 겉에는 되게 바삭하고 안에 촉촉하고. 모르는 손님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빵 알림이를 자처. 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그만큼 빵에 대해 자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빵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갑부.
어떤 빵이 손님들의 선택을 받고 외면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빵이 없네? 빵이 없는데? 빵이 떨어졌나 보네요. 근데 재료가 어디서 많이 본 설마 이거 누룽지 맞죠? 사장님 왜 누룽지인가요? 빵 위에 올라가는 토핑에 들어가는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토핑이요? 익숙한 재료인데 어떻게 빵에 올라가는 걸까요? 누룽지에 찰기를 주기 위해 밀가루와 곡물가루를 섞어 반죽해 준다는데요. 누룽지가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식감도 나고 뭐 되게 좋아들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누룽지를 좋아했다는 갑부. 누룽지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구수함을 빵에서 느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누룽지 빵을 만들게 됐답니다. 딱딱한 누룽지가 아닌 바삭바삭한 누룽지 토핑. 고소함에 구수함까지 더해져 가히 압도적이라는데요. 갑부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빵입니다. 해산물로도 많이 하시고 치즈로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 좀 많이 안 먹어본 재료 같은 걸로 많이 도전하세요. 그 옆에서 보면 좀 어때요? 가끔 저거는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때로는 모험적인 거라서 막 뜻밖의 유니크한 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갑부의 모험 정신이 만든 또 다른 시그니처 빵. 주 재료는 바로 이 팽이버섯이랍니다. 제가 버섯 요리를 좋아하는데 팽이버섯이 되게 식감도 재밌고 맛도 되게 깊은 맛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빵을 만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섯 중 팽이버섯을 가장 좋아한다는 갑부. 오븐에 잔여를 이용해 다른 여타의 양념 없이 오직 버섯만을 넣고 익혀주는데요. 건조될 때까지는 20번 정도 뒤집어준답니다. 또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수분을 알려주는 거죠. 팽이버섯의 그 맛이 되게 응축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거를 빵에 넣고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특유의 향과 쫄깃함이 한껏 응축된 팽이버섯은 그대로 빵 반죽과 함께 섞어줍니다. 너무 예쁘죠? 갑부의 눈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는 빵 반죽. 얇고 투명한 막이 생길 정도의 반죽이 돼야 빵이 잘 부풀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투명한 막이 잘 형성될수록 쫄깃하고 찰진 식빵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위에 토핑은 그릴, 고르곤졸라, 모짜렐라 치즈 3가지를 넣어 짭조름한 맛을 높였답니다. 오븐에서 20여 분 맛있게 부풀어 오르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이거는 무조건 짱 맛있는 빵이야. 그러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집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빵 이름이 짱 맛있는 빵이 뭐냐 막 그러면서 제가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이거는 짱 맛있는 빵이어야 해. 그러고 이제 특이한 빵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담백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향이 입맛을 자꾸 당기게 한다는 버섯빵. 팽이버섯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결대로 얇게 갈라지기 때문에 손으로 뜯어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특이한 또 하나의 식재료, 곤드레 나물. 강원도 산지에서 직접 받아 빵을 만들었다는데요. 곤드레 향이 솔솔 나는 특별한 식빵이랍니다. 생뚱맞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빵집에서는 못 보는. 그죠?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해서. 여느 빵집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입맛에 친숙한 농산물로 만들어서일까요? 시그니처 빵을 찾아온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쫀쫀한 것 같은데? 절친한 친구들이 선택한 누룽지 빵. 맛있어.
되게 바삭바삭. 아 근데 진짜 그 위에 누룽지가 다 맛이 고소한데? 덕대가 되게 맛있어. 프라이팬에 이렇게 누룽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설탕 뿌려주시던 그 맛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담백한 갑부의 빵은 꼬마 손님들의 취향에도 딱! 크림이나 초코가 없는데도 잘 먹네요. 여기 안에 버섯이 들어가 있대요. 네? 버섯이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되게 바삭바삭해요. 촉촉한 빵에서 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빵에서 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인가? 어떠세요? 버섯 맛이 나? 엄청 담백해. 맛있다. 엄청 촉촉하고 맛있고 버섯 맛이 진짜 많이 나요. 겉모습만 봐서는 버섯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는데요. 먹다 보니 새롭고 먹다 보니 맛있어서 감동하게 된답니다. 엄청 미세한 버섯 질감이 느껴져서 약간 팽이버섯을 다져 넣었나 싶을 정도로. 무서워. 소름 돋아. 맞아요. 팽이버섯을 다져 넣었거나 제가 만드는 거 찍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 그런 거 같아요. 결에만 이렇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요즘은 프랜차이즈 빵집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빵들이 좀 많은 곳인 것 같고, 제가 할머니들이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들한테 꼭 사다 드리고 싶은 빵입니다. 아, 그 거의 K빵이네요. K빵. 맞아요. K빵. 어디 가서 이런 걸 맛보겠어요.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최연소 빵 소믈리에인가요? 빵을 권하는 꼬마 도련님. 오고구 맛있게 잘 먹어요. 다음날 갑부의 출근길. 오늘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요.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경기도 광주. 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다른 업체 탐방을 오신 걸까요? 그런데 어라? 무슨 일이죠? 갑자기 빵집 직원을 호출하는 갑부. 진지한 분위기로 한참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 좋아. 네. 대표님, 여기 어딘가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저희 2호점 매장입니다. 아, 여기가 사장님 가게인 거예요? 예, 저희 최근에 오픈한 새로운 점포입니다. 아, 가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저하고 와이프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그런 것들의 마지막 결정체, 작품,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픈한 곳입니다. 빵집을 운영하며 쌓은 35년의 노하우를 몽땅 쏟아부었다는 갑부의 꿈의 궁전.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 일부러 탁 트인 외곽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나무와 숲을 보며 힐링할 수 있게끔요. 2층 루프탑에서는 바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답답한 일상을 벗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했다는데요. 부지도 넓고 이렇게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이가 관심 가져서 놀만한 것도 많은 것 같고, 빵도 맛있는데 산책 맛집인 것 같아요. 산책 맛집이요? 네.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분위기 맛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통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테이블 간격을 넓게 배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신경 썼답니다. 중간중간 배치된 이색적인 소품은 사진 찍기에도 굿!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변치 않은 빵 맛이죠. 35년 전과 똑같은 초심으로 빵을 만들고 있기에 손님들도 그 진가를 알아보는 거겠죠. 딸기 못 참아.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나 보네요.
물로 있는 거 맛있네. 내 입에 딱 맞는데. 이거 엄청 맛있어. 먹어봐. 크림 체리빵. 표시 체리빵이라 가지고 맛있는 빵이야. 이게 그거야. 여기서만 나오는 시그니처 빵이어가지고 야 바삭바삭한. 얼마나 맛있는지 색칠놀이도 잊어버리고 빵을 음미하느라 바쁜 꼬마 공주님. 그거에 맛있어? 네, 해줘야지. 다른 데랑 좀 맛이 여러 가지 차별화가 있으니까 훨씬 맛있어. 다른 곳엔 없는 특별한 빵맛. 한 입 깨무는 순간 저절로 웃음이 터진다는데요. 가성비가 좋고 다른 데 가면 한 10,000원 넘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저렴해도 좋고 그렇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맛있고 바삭하고 좋아요. 오면서 이런 새로운 카페 왔을 때 실망하지 않은 게 오랜만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요즘은 가면 또 실망하시는 데도 많아요. 맛이 없거나 너무 비싸거나 뭔가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도 별로 그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맛도 괜찮고 구경할 것도 많고 사진도 찍기도 괜찮고 되게 구석구석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런 조명들도 포인트로 되게 귀엽고 예쁜 것 같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서점 분위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가게 한편에 북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게 꾸며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귀여운 스티커나 아기자기한 소품을 배치해 베이커리뿐만이 아니라 손님들의 즐길 거리까지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게 공간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신 게 티가 나고 참 세심하게 이곳저곳 다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서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갑부가 만든 꿈의 궁전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핫플레이스, 바로 루프톱 테라스입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다 보니 볕이 그대로 들어와서 광합성하기 딱 좋다는데요. 겨울에 이 정도면 봄, 가을에 꽃 피고 단풍지면 한 폭의 그림 같겠네요. 경치 좋은 데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광주의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서 갑부가 특별히 만든 곳, 바로 파티룸입니다. 돌잔치와 베이비 샤워 등 소규모로 모임을 즐길 수 있게 공간 대여를 시작했다는데요. 와이프가 임신해서 기념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파티하려고 왔습니다. 첫 손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갑부. 저희 파티룸 첫 텐트를 끊어주신 분이어서 캐명 집어넣어서 건강하게 잘 태어나시라고.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베이비 샤워 파티를 연 손님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단독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니 손님들의 마음을 내다보신 거죠. 손님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꿈은 빵집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가졌던 소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그 서울에서 조그만 8평짜리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이제 다 괜찮았었는데 그 상가 소유주분께서 이제 임대료를 재계약 때마다 엄청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3년 만에 2배가 됐나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꼭 돈 열심히 벌어갖고 우리 상가를 사갖고 우리 가게에서 꼭 하자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상가를 사서 이제 용인으로 왔었습니다. 전 재산은 물론 10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용인으로 온 갑부.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게를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도시가 세워지고 있던 터라 손님이 없었던 거죠. 아니, 대출금은 대체 언제 갚을 거예요?
이번 달은 매출도 70만 원이라 죄송해요. 실패라는 두 글자가 눈앞에 선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갑부.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쿠킹 클래스?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갑부는 쿠킹 클래스를 해보기로 결심. 2006년 당시에는 쿠킹 클래스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데요. 작은 가게에서 어렵게 시작한 쿠킹 클래스는 엄마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곧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약 전화를 받느라고 진짜 전화를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셔가지고 뭐 대기자가 한 달에 밀려 있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명도를 올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거죠. 쿠킹 클래스 오셨다가 이제 빵도 사가시고 드셔보니까 맛도 되게 맛있어서 뭐 경영하는데 정상화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킹 클래스 덕분에 매출이 2배, 3배 껑충 뛰기 시작. 조금씩 가게를 확장시킨 갑부. 용인에만 6개의 직영점을 운영했다는데요. 덕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예전에는 한 80억, 90억 정도 매출이 됐었는데 뭐 손은 2개인데 점포 6개다 보니까 다 뭐 구석구석까지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빵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고객분들과의 소통하는 거 이런 거를 즐기는 그런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좀 불만이었고 예, 좀 그랬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갑부. 직영점 5개를 정리하고 트렌드에 맞춰 베이커리 카페로 노선을 잡은 후 광주에 꿈의 궁전을 오픈했는데요. 비록 매출은 반토막 났지만 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오히려 더 행복하답니다. 자, 오늘 쿠키 만들 건데 어떤 게 좋아? 이거는 강아지, 이거는 사람, 이거는 물고기.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 할까? 이거는 뭐지? 병아리다 이거. 여기다 갖고 와가지고 병아리잖아. 자동차야? 아 그런가 보다. 자동차. 자 이렇게 대고 꾹 눌러. 꾹 누르고. 와 고양이 찍혔다. 됐지? 오늘의 주인공은 5살, 7살 아이들. 쿠키를 만들 예정인데요. 토끼야. 신났는데? 선생님 필요 없어요. 딸기 케이크? 독창적인 딸기 케이크네요. 다 됐다, 시연이. 박수. 진짜 귀엽지? 아이뿐 아니라 엄마들도 한껏 신난 모습. 쿠킹 클래스를 오래 운영해온 갑부의 노하우죠. 빵을 만드는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으니 갑부 역시 행복하답니다. 이런 반죽 만지는 게 정서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하고 이렇게 손에 말랑말랑한 거 만지고 이러는 것들이 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와, 맛있게 구워지겠다. 자, 이제 15분 정도 구우면 이제 맛있는 쿠키가 나옵니다. 맛있는 쿠키, 맛있는 쿠키. 빵만 잘 만든다고 해서 장사가 다 잘 될 수는 없다는 갑부. 손님들과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이 시간이 지금의 갑부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직접 만든 쿠키를 맛보는 아이들. 맛이 어때? 맛있어. 최고야? 굿? 한번 굿 해주세요. 굿! 밤하늘 별 모양 쿠키를 만든 꼬마 공주님. 어떻게 만족스러워요? 어때? 맛있어. 내가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다는데요.
아이보다 제가 더 신난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도 많이 즐거워해서 되게 뿌듯한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엄마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수업을 끝낸 오후. 갑부가 찾은 곳. 광주에서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평소 맛집이라든지 좋은 베이커리 카페가 있으면 찾아다니는 게 취미라는 갑부. 오늘은 여기서 특별한 손님을 만날 예정이랍니다. 아, 드디어 왔나요? 갑부가 기다리던 손님의 정체는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아빠?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니? 그죠? 잘 지내셨죠? 제 아들 녀석입니다. 아, 아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제 아들 녀석은 이제 24살이 되었고요. 제과제빵 관련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냐는 얘기를 했더니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갑부에게 제빵사의 길을 열어주었듯 갑부 역시 아들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어주고 싶었답니다. 현재 갑부의 뒤를 이어 즐겁게 제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아들. 제 롤모델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좋은 롤모델이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니 아빠만 믿고 가도 되겠죠? 항상 네가 진짜 고민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아빠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구축해 가자.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아, 보십시오. 슈퍼맨에. 슈퍼맨. 지금은 경력을 쌓기 위해 타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갑부와 아들이 한 주방 안에서 일하게 될 날이 오겠죠. 박사님한테 한번 해봤어? 며칠 후 갑부의 가게. 식감이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빵을 만들기 위해 한창 회의 중인데요. 토마토 마리네이드 제빵입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토마토로 빵을 만들어 본 갑부. 그런데 어째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지역 특산물 토마토를 이용한 신제품 시그니처 토마토빵 개발을 앞두고 한창 회의 중인데요. 10번의 시도 끝에 만들었지만 반응이 영 시원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더 많이 축축해져진다. 문제가 좀 있네.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니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네요. 신제품이 혹평이네요. 아, 예. 이게 뭐 해서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제품을 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시그니처 빵 탄생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11번 실패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신메뉴 개발에 열심히인 갑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업그레이드 시켰다는데요. 지난번보다는 한결 낫네요. 토마토 씹는 식감을 주기 위해 마리네이드해서 토마토를 올렸더니 한결 나아진 느낌. 버전 2였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기쁨.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과정은 늘 설레이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35년째 할 수 있는 거겠죠. 고객분들이 오셔서 너무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나 저희가 준비한 공간에서 너무 즐겁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 보면은 거기서 또 저 만족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30년 넘게 이쪽 일을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운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시그니처 빵으로 연매출 40억 원을 달성한 갑부. 머리로 만들어낸 빵이 아니라 맛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만든 빵이었기에 더욱 독창적이었던 거 아닐까요? 과연 토마토로 만든 다음 시그니처 빵은 어떤 맛일지 기대해 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꽃이 피었다고요? 마블링 꽃이야. 사시사철 마블링 꽃을 피우는 갑부. 매출은 약 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화로 위에서 만개하는 육즙 잘잘 한우. 살 녹아요. 행복해요. 연매출 100억. 재화씨의 고기학 개론. 저에게는 고기가 첫사랑입니다. 3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